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글로벌 교육 트렌드 이렇게 보세요 라고 제가 최근에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어떤 연수의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제작을 합니다. 이 영상은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교육 트렌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교사가 아니더라도 교육 관련 혹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이라면 도움이 될 내용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일부러 영상 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교육에 관련해서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챙겨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쌤의 에듀체리. 우선 자료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트렌드를 반영해서 수업을 하고 싶고 트렌드는 알겠는데 교육 트렌드는 알겠는데 어떻게 그 교육 트렌드를 내 수업에 내 교과랑 연결할지 좀 막막했다. 그리고 나는 교육 트렌드를 막 허겁지겁 뒤쫓는 그런 사람 말고 나만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나만의 확고한 교육 신념을 좀 세우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가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네, 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제 스스로를 칭하기를 아침쌤이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아침이 주는 그 싱그러운 느낌이 좋아서 아침의 그 느낌을 제 이름에 넣고 싶어서 아침쌤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26년 미래교육 트렌드라는 책을 썼잖아요. 많은 지필진들이 함께 엮은 책인데요. 어떻게 이 책의 한 꼭지를 담당하게 되었는지, 지필진에 영광스럽게도 자리를 하게 되었는지, 그때 제가 투고를 했던 제 글의 첫 문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첫 문단이 좀 잘 나오면, 첫 번째 문장이 좀 잘 마음에 들면, 나 글 좀 잘 쓸 수 있겠는데? 이번 글 좀 좋은데?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마치 수업에 대입을 하자면, 첫 수업에 5분 정도의 그 느낌으로, 오늘 애들 수업 되게 잘하겠는데? 오늘 되게 집중력이 좋은데? 그런 감이 오잖아요. 딱 그 감이 사실 왔었던, 되게 운이 좋게도 제가 첫 문장을 잘 시작할 수 있었던,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그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왜 소개해 드리려고 하냐면, 교육 트렌드를 읽는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조기교육과 사교육의 최전선, 초등 의대반을 신봉하는 엄마들 사이에 떠도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다. 아이의 자의식이 자라지 않게 하라. 그래야 엄마 말을 잘 듣는다. 자, 이 첫 문단만 읽고 뒤에 내용이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첫 문단을 참 잘 썼다라고 스스로 참 뿌듯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교육 트렌드를 파악하려고 하면 우선 현상을 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떤 교육의 흐름이 있는지 뉴스 기사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뜬구름 잡는 소리로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예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요즘 이러한 현상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팩트를 기반으로 나열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교육 트렌드를 파악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세계 교육에서 어떤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은 미국에서 특히나 외국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뒤늦게 대한민국 교육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사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먼저 선보였던 어떤 교육 정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서 선례를 보고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낄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교육의 흐름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에 관련해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다 교육의 석학
수학들은 외국 분들이세요. 이상하게도 학문의 주도권을 좀 빼앗겼다라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국 교육은 미국을 따라간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그 이유는 사회정서 교육의 사례에 있습니다. 사회정서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존중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을 사회정서 학습법이라고 하고요. 아이들에게 뭐 감정을 읽어주는 방법, 감정을 솔직하게 또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는 방법, 수업 시간에 짧게라도 사회정서 교육을 과목별로 실시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정서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 먼저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뭐 이게 굳이 비판점이라고 하지 않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사실 교육이라는 게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같이 융화되고 묶여서 돌아가는 건데 꼭 어디서 영향을 받았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볼 건 아니다 라고 비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좀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오피니언 리더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분들을 각 분야로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직접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피니언 리더의 선별 기준은 4가지입니다. 학문적인 공신력이 있는지, 그리고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한국 교육의 연결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돌아가신 분도 물론 계세요. 그런데 현재 활동 중이시거나 여전히 우리 교육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12분을 아주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분들은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이 4개의 그룹이 사실 요즘 교육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4가지의 트렌드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첫 번째 트렌드는 학습과학, 뇌과학 분야입니다.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중력, 회복 탄력성, 성장평가 이런 게 있겠죠. 두 번째 트렌드는 SEL, 감정에 관련된 학습들, 심리적인 안정감,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실에서 안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 마음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지, 창의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세 번째 트렌드는 스마트폰에 관련된 것, 그리고 Z세대의 어떤 특징들, 그래서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형상들, 그리고 동기에 너무 자극적인 것들. 네 번째 트렌드는 혁신 교육입니다. AI 교육을 비롯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 미래에는 어떻게 교육의 방향이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을 넣었어요. 이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경제학 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제 투자를 할 때, 뭐 재테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원칙이 필요하다. 경영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를 운영할 때 어떤 사람을 어떻게 그 조직을 운영하고 어떤 사람에게 내 의견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책이 되게 두꺼워요. 그런데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야 하고 원칙이 있으며 그 원칙을 발견해야 하고 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저는 근데 이게 아이를 키우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스쳐 지나가시면서 이제 그 통화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AI 때문에 너무 변화가 빠르고 좀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원칙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육아를 해야 할지, 아이들에게 교육과 학습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지를 아셔야 한다. 또 그런 것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근데 다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 또한 뭐 피레미죠, 피레미. 아직도 교육 원칙, 교육 철학을 논하기에는 뭐 나이도 어리고요. 경력도 부족하고 더 많이 살아보고 더 많이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교육 전문가 혹은 교육에 대해서 나만의 철학을 가지기 위해서 방법을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 12명의 교육 석학
철학들이 요즘 말하고 있는 것들, 핵심 메시지를 한번 쫙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룹은 뇌과학 분야의 사람들입니다. 자, 앤드류 휴버맨이라는 분은요, 스탠퍼드대의 신경과학과 교수이시고요. 유튜브 채널 73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요. 세계 1위 건강 팟캐스트입니다. 핵심 주제는요, 매우 방대합니다만 집중력, 수면, 학습, 도파민,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이 보이실 거예요.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좀 검고 뭔가 serious하고 좀 되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재밌습니다. 자, 도파민은 보상 자체보다 노력의 과정에서 분비될 때 동기부여가 지속된다. 그러니까 노력이 중요하다. 그냥 보상 주는 거 말고 노력을 한 다음에 주면 도파민이 나온다. 이런 말이겠죠. 특히나 청소년기의 뇌는 도파민 보상 민감도가 특히 높아서 즉각적인 피드백 구조의 수업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Z세대의 특징이 어쩔 수 없이 좀 도파민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다. 그게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뇌과학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다. 네, 두 번째 분은요, 아주 유명하신 교육 철학자이십니다. 캐롤 드웩 교수이시고요. 이분은 성장 마인드셋의 연구자입니다. 성장 마인드셋, 반대말로 고정 마인드셋을 비교를 하신 분이고요. 어떻게 아이들을 칭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세요. 자, 이분은 최신 영상에서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에서 너 낙제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not yet, you can improve 뭐 이런 뜻을 가졌겠죠. 성적을 이렇게 not yet 이라고 부여하자 아직 아니야. 학생들은 도전 의식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어려운 문제와 씨름을 할 때 가장 많이 성장을 하고 실수는 배움의 연료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입니다. 불평등이 심한 지역의 학교에서도 마인드셋에 대한 개념을 알면 성취도의 격차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책은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쓰셨고요. 세 번째 이분은요, 펜실베니아 심리학과 교수이고요. 유명한 그릿의 학자이십니다. 안젤라 덕워스라는 분인데요. 그릿, 자기 통제, 동기부여,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최근 영상에서 성공의 핵심은 IQ나 사회적 지능, 외모가 아니라 그릿이다. 즉, 장기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임을 밝혔습니다. 그릿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훈련 가능한 영역이다. 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을 단기 성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그룹은 SEL, 감정에 관련된 학습들,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 학자는요, 브라운, 휴스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시고요. 취약성에 관련된 개념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감, 수치심. 네, 이분은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6년간 1000명 이상을 연구한 결과에서 소속감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임을 밝혔고요. 소속감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난 충분하지 않아, 이런 게 수치심이래요.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취약점을 드러내는 그런 용기 있는 자세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살지 말고 나는 좀 부족한 대로 괜찮아. 나는 이런 게 좀 부족해. 이런 게 취약해. 하지만 이게 내 모습인걸.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이들을 이끌려면 안전한 교실을 만들고 또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려면 교사 먼저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 학자는 아담 그랜트. 이분은 와튼 스쿨의 조직심리학과 교수이신데요. 창의성의 개념, 고정관념, 그리고 Think Again 학습법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 많이 피력을 하고 계세요. 최근의 영상에서 첫 번째로 행동하는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진짜 창의성은 아이디어를 숙성시키고 정지했다가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는 사람이 진짜 오리지널이다. 그래서 뷰자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뷰자대는 익숙한 것을 낯선 눈으로 보는 능력, 그것이 창의적 해결책의 원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창의교육, 비판적 사고 수업의 설계의 철학적 근거로 특히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설계에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학자는 데니얼 골만이십니다. 감정지능에 관해서 세계적인 석학이시고요. 집중력, 명상,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사회정서학습, SEL 이론의 이론적인 아버지로 불리고 계십니다. 이분은 최근의 영상에서 전전두엽의 발달이 감정 조절 능력과 직결되며 이는 훈련으로 강화할 수 있다. 사회정서학습에 가르치면 학업 성취도가 평균 11%가 향상되었다. 평균 11%면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요.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아이들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관리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더니 학업 성취도가 늘었다라는 엄청난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집중력은 감정지능의 기초이다. 내면 집중, 타인 집중, 외부 집중의 세 가지 층위로 나뉜다. 다음 화두는 Z세대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 교육계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분은 불안세대라는 책의 저자이십니다. 한국어로도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 Z세대의 불안, SNS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시사점과 또 우려를 표시하고 계신 분입니다. 4가지를 제안을 하셨어요. 첫 번째, 초등 스마트폰 금지하자. 두 번째, 학교 스마트폰 없는 날을 만들자. 세 번째, 자유놀이를 확대하자. 네 번째, 의존적 어린 시절에서 독립적인 어린 시절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애들을 좀 가둬놓고 의존적으로 키우지 말고 자유롭게 좀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존 하리입니다. 이분은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이십니다. 집중력의 위기, SNS의 중독, 우울증, 주의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분은 최근의 영상에서 우울증과 불안은 뇌의 화학물질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삶의 단절에서 비롯된다. 항우울제, 그것은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데 단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재발률이 높다. 그러니까 단절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영국 의사들이 처방하기 시작한 사회적 처방이 있는데 이 사회적 처방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학생의 정서 문제를 개인 심리 문제로 볼 게 아니라 환경과 관계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 학자는 시몬 시넥입니다. 이분은 리더십 전문가이고요. Start with Why라는 책의 저자이십니다. Z세대의 이해, 리더십, 동기부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분은 최신 영상에서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왜 하는지를 믿기 때문에 구매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거죠. 왜를 설명하지 못하면 당신이 가진 컨텐츠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Z세대는 즉각적인 만족에 익숙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탈한다. 젊은 세대의 동기부여는 무엇을 해야 해가 아니라 왜 이게 중요한지를 먼저 납득시켜야 한다. 교사가 수업 시작 전에 왜 이걸 배우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Z세대의 학생 참여를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교육 키워드는요, 교육혁신 그리고 인공지능입니다. 자, 미래 교육을 직접 설계하고 있는 교육혁신가들을 만나볼게요. 쌀 칸 아카데미의 설립자입니다. 이분은 칸 아카데미 유튜브 800만 구독자를 지니고 계시고요. 그리고 팟캐스트도 하고 계십니다. AI와 교육, 개별화 교육, 교육 불평등, 플립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분은 최신 영상에서 AI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칸 아카데미의 AI 튜터는 답을 주지 않고 소크라테스식 질문으로 학생 스스로 생각하게 유도한다. AI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무한히 인내심이 있고 개인화된 튜터를 갖는 것이 가능해졌다. 교육 불평등의 핵심은 개인화된 피드백의 유무이며 AI가 이 격차를 좁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교사의 역할은 정보 전달자에서 코치, 멘토로 전환되어야 하며 AI는 반복 설명을 대신 맡아준다. 켄 로빈슨이란 분이고요.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여전히 교육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분입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이분은 창의성은 읽고 쓰는 능력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이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ADHD에 대해서도 ADHD는 의학적 질환이기 이전에 아이들이 살아있는 세계에 지루한 교실이 만들어낸 증상일 수도 있다. 전 세계의 모든 교육 시스템은 동일한 과목 위계를 갖는다. 수학이나 언어가 최상위이고 예술이 최하위인데 이건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과목의 위계는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져서 21세기에 맞지 않는다. 지능은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독특하다. 하나의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다. 미래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위해서 학생을 교육해야 하므로 창의성은 생존 역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 분은 수가타 미트라. 이분은 테드 프라이즈를 수상하셨다고 해요. 자기 조직 학습, 인터넷과 교육, 교사 없는 학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미래 교육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1999년에 인도 뉴델리 빈민가 벽에 컴퓨터를 설치하는 Hole in the Wall 실험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교사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벽에 컴퓨터 설치하고 인터넷만 깔아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앞에 앉아서 9개월 만에 스스로 사용법을 익히고 DNA 복제 같은 아주 어려운 아이들이 서로 가르치면서 기초 이해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환경에 주어지면 자기 조직, 스스로 학습을 조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교육은 누가 가르치고 그것을 암기하고 시험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세계 석학들이 쓰신 그분들의 저서입니다. 다 한국어로 번역된 것들 중에서 제가 뽑았고요. 또 이분들이 쓰신 게 아니더라도 베스트셀러 중에서 관련 분야에서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들을 다 추렸어요. 이건 스크린샷 찍어 놓으시고 스크린샷 찍어 두시고 이 다음에 제가 바로 소개해드릴 도서관 이용 어플을 통해서 미리 메모해 두셨다가 도서관에 가셔서 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몇 가지 살펴보면 불안세대, 히든 포텐셜, 학교혁명,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 딥워크, 몰입의 즐거움, 다 좋은 책들입니다. 저도 절반은 읽었고 절반은 읽지 않아서 제가 읽어보려고 이걸 다 간추린 것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해드린 영상들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연수의 주제는 교육 트렌드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 교육의 트렌드를 영상으로 학습을 했어요. 그 영상을 내가 직접 보는 방법이 있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직접 보지 않고 노트북 LM이나 이런 인공지능한테 요약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영상 다 보지 않고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직접 영상을 좀 길더라도 차 타고 이동할 때라던가 설거지할 때라던가 짜투리 시간에 좀 듣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연수는 제가 이제 트렌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내용인데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감히 모아서 이분들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음성과 그분들의 어떤 어조, 눈빛, 태도 이런 것들로 직접 듣는 것이 더 와닿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강연가에게 좋은 강연을 직접 찾아가서 듣는 이유는 그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영상은 요약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듣고 여러 번 다시 듣고 또 자녀와 함께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2027년 한국의 교육 트렌드를 감히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 교실, 반입 금지, 법제화 이런 것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AI 리터러시, 전 교과의 의무화하자. 그리고 사회 정서 학습을 평가 항목에 반영을 하고 학생부에도 반영하자.
개별화 학습을 좀 공교육 전면에 도입을 하자. 개별화 학습은 사실 이게 특수교육이라고 장애 아동들을 가르치는 학문에서 많이 쓰고 있는 학습 방법인데요. 학생 개개인마다 필요로 하는 학습 방법과 교육 과정이 다 다르다라는 철학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는 정말 바야흐로 학생 개개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개개인의 수준대로 개별화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을 공교육의 개별화 시스템을 공교육에 전면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집중력 교육을 좀 강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영상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영상 말고도 교육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더 객관적이고 훨씬 더 학문적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자, 더 깊이 파고 싶을 때 이런 사이트들을 보시면 좋아요. 자, 유토피아라는 사이트는 수업 사례 중심이고요. 그다음 에릭 사이트는 교육학의 논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OECD 에듀케이션은 글로벌 교육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 에듀케이션은 국제교육 이슈를 볼 수 있습니다. 에듀케이션 위크는 교육 뉴스 속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각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번역기를 돌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육 정책에 대해서 또 나만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현대인은 너무 바쁩니다. 교사들도 바쁘고요. 육아 피플도 바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좋은 영상들, 또 책들, 이런 것들을, 또 책들, 그리고 사이트들을 좋은 건 알겠는데 일일이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교육 기사를 한 번에 모아보고 싶다. 후루룩 기사 제목만 읽어도 도움이 될 텐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물론 기사 원문 링크도 연결되면 더 좋겠다. 그래서 며칠 동안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며칠이 아닙니다. 거의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에러가 나고 원하는 기능들이 좀 빠져있기도 하고 또 더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클로드라는 그 인공지능을 후들겨 패면서 마침내 완성한 글로벌 교육 뉴스 대시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렇게 대시보드 접속 사이트 링크예요.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세계 교육 석학들의 영상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제가 모아두었습니다. 원할 때 클릭해서 보실 수 있고 또 각각의 교육 사이트들에서 세계 교육 트렌드에 관련된 기사들을 불러와서 원문 링크 연결까지 할 수 있게 제가 해 놓았고요. 또 내가 교육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보고 싶은 영상들을 추가하고 나중에 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모두 다 넣었어요. 글로벌 교육 트렌드 이렇게 보세요. 교육 흐름을 내 수업에 바로 연결하는 법, 나만의 교육 철학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네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